자, 저희가 남영희 위원장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 남영희 위원장의 이제 이력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 근무, 문재인 정부 때 근무를 하셨나요? 네, 그렇죠. 제가 처음 정치에 입문을 한 것은 2002년 노사모부터예요. 그때 그러시군요. 개혁당이 이제 유시민 그 당시 대표가 처음에 발기인으로 제가 함께 했던 그 정당 생활이 제가 정치권에 제 발로 들어왔던 처음의 그 입문 과정이고요. 이전에 저는 그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이라는 지금 꼬리표가 계속 달려 있는데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것은 뭐 한 육아휴직까지 포함했을 때 한 6년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정당 생활 그리고 지금 정치 활동을 했던 기간이 20년 넘으니까 사실은 정당인이죠.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번 이제 총선을 제가 지나면서 동네에서 굉장히 심한 마타도어 중에 하나가 송영길 처제였어요. 그래요? 그게 꽤 오랫동안 그런 마타도어 그가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사실이 아닌데. 예, 그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널리 퍼져 있었는데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것이 심각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송영길 대표가 인천에서 굉장히 그 비중이 크고 힘 있고 잘했던 시장이기도 했고 다선의 의원이고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일 때는 제가 처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그때는 아니다가. 지금 뭐 돈복투 사건이다 뭐 이런 일들로 연루돼서 옥고를 치르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남영희가 송영길 처제가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남영신 그 송영길 대표의 아내 부인인 성함이 남영신이세요. 두자가 비슷하군요. 한 글자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그렇다고 갑자기 거기다가 처제가 됐는데 그거 말이 안 되죠. 불쾌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지만 길을 가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어르신들이 너 송영길 처제 낙하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뭐 이재명 처제, 뭐 우상호 처제 아니,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처제 전문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영희가 이곳 미추홀을에 윤상현이라고 하는 뭐 막강한 그 국민의힘의 센 후보와 경쟁할 정도가 될 때에는 그냥 혼자 자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뒷조력이 있고 뭔가 백이 있어야지만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그 전제, 편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마타도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냥 묻고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극우 유튜버들이 제 사진, 송영길 대표는 처제, 뭐 부인 사진, 뭐 딸 사진 올려놓고 막 설명하는 분들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더니 그 10만 뷰 이상인 분들은 또 다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또 잠잠해지나 했더니 선거 기간 내내 또 엄청 시끄럽게 그게 어르신들 눈과 귀를 가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지나온 이력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서 누구보다 정말 일을 잘했던 그런 나름 공무원들이 저에게 늘 공무원들이 저를 진짜 훌륭한 어공이다라고 평가를 해준 그런 행정 공무원도 해봤거든요. 그런 이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뭐 스튜어디스 출신이 낙하산으로 와서 이곳에서 계속 정치를 하는데 뭘 하겠어.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돌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우리 세상에는 그런 실제 그 사람의 역량 그것보다 포장되어 있는 그 허명이라고 하죠. 그런 이력, 스펙 그것들로 누군가의 눈을 가리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생각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도 들었는데요. 근데 그것을 뚫고서도 저는 민심이 우리 지역의 그 민심이 정말 많이 변했고 제가 출구조사 때의 그 성적표를 보면 결코 뒤처지지 않는 거였고요. 계속해서의 그 선거 그 지형들, 그 지표들의 흐름을 보면 결코 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에도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수가 훨씬 많고 그 힘이 더 세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 행정관 생활 한 1년 반 하면서 청와대 관람 전체를 맡는 과장 역할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때 한 10여 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엄청나게 많이 고쳐냈거든요. 근데 그 바탕에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대서비스 차원에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는데 그 평가가 너무 좋았고요. 그랬던 청와대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공원도 아닌 모양으로 지금 변모된 걸 보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대로 요즘 관람도 못 한대요. 행사 있으면 다 막아버리고 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방송에서 밝히시는 건 처제 아니다. 국민 처제입니다. 국민 처제. 아니 송영길 대표 아무 전 대표 관계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참 무책임하네요 사람들이. 자,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누가 봐도 정당에서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하겠다고 제발로 뛰어들어와서 선거운동원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온갖 역할을 다 맡아보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정당은 인재를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풀뿌리 그 정치 문화를 더 확고하게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좋은 인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물론 승무원을 했지만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 20년 이상을 정당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건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예전에 했던 거 그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마치 낙하산처럼 내려온 것처럼 그동안 했던 고생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스튜어디스 경쟁률 엄청 높아요. 아무나 못해요. 그때는 더 힘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는요. 진짜 그때는 진짜 왜냐면 비행기가 많지 않았고요. 노선이 많지 않았어요. 남영희 위원장이 승무원 하실 때는 진짜 제한 내고 해외 여행도 잘 못 갈 때잖아요. 그때. 지금도 어느 직군이든 누구든 자기 그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는 분들이 그럼요. 최고의 맞아요. 훌륭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는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통용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이죠.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마타도어를 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퍼뜨린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선거에 이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라져야 될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시잖아요, 또. 엄마의 마음으로 최상병 순직 사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놨는데 그 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게 어떤 마음일까 그 부모가? 제 아들이 지금 현재 그 32살이에요. 이 아이도 정말 그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이제 어엿한 이제 사회인으로 성장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좀 결혼도 빨랐고 아이도 일찍 낳았는데요. 그때 돌이켜 보면 내 아들 나중에 군대 안 가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겠지. 저는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군대 보내는 일이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한 가정에 한 명 아들 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최혜병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정말 어렵게 또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 귀한 자식을 키워서 국가에 그 역할을 다 하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가는 그 귀한 인자들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생기고 났으면 당연히 부모님께 이 진실을 밝혀주고 사죄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국가가 존재하는지 모든 국민들이 다 제가 보기에 자식 키운 부모님들은 지금 가슴에 불덩이 하나씩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끝끝내 이 사안은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이 사건을 밝혀내는 건 너무 단순하고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몇몇 분의 그 증언, 모든 조사 기록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가리고자 하는 그 몇 안 되는 권력자들 힘으로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더 큰 힘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통령실에 누군가인가가 지금 핵심. 이시원 지금 비서관이 전화를 했다,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특검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그 부모의 그 원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식들 군대 보낼 자식들 부모들의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추홀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특히나 거의 3,000세대에 가까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애초에 한 1년 반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분들 스스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해서 싸웁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함께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다 접고 피해 대책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길래 저도 원외였지만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요. 네. 자주 만났었어요. 근데 실제로 피해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돈 아닙니까? 돈. 그렇죠. 최소한의 변제금이라도 받아야 또 어딘가로 이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 전세 사기라는 것을 일단 개인의 사기, 개인의 불운 그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현 정부나 국민의힘은 그 기존 그 관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까지 야당 주도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는데 계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고 보고 있는 것은 본인들은 그냥 가진 사람, 없는 사람들의 피해 이런 것에 눈 감아도 된다. 본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어딘가에 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 지금 정치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말도 안 되고요. 피눈물 흘리는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가 잘 몰라서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오랜 기간 진행해오던 그 제도 상황에서 뭔가 불비했던 법망을 뚫고 갔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정권의 문제라고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어떤 정권에서 그 정책을 잘못 썼었다라고 하면 지금 정권으로 바뀐 것은 그 정권 심판을 한 결과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권이 책임을 져서 그것을 어떻게든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단 변제를 해주고 왜냐면 선 지원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후 구상입니다. 구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온갖 권력을 다 휘두르겠죠.